자, 여러분들 착석해 주시고요. 아까 학생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선배들 입장에서 제 관점을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잠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 미국 쪽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낮이 약간 바뀌어 있어. 약간 밤낮이 바뀌어 있으니까 저는 사실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직까지 이제 일어날 때 됐다. 원래 제가 이제 밤 12시, 지금 여기 한국 시간 12시가 미국 서머타임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서머타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이 땡겨지니까, 그 뉴욕이랑 저희 회사가 이제 LA도 있거든요. 싱크 타임, 싱크 미팅 하는 시간이어서 저는 이제 한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한 9시, 10시에 이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셨을 때 딱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은, 세종시까지 10시까지, 10시 반까지 어떻게 가지?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30분씩 늦게 일어났어요. 30분씩. 그래서 최고의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7시에 일어났죠.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열심히 운전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러 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저의 열정이고 노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링크를 주실 것 같은데, 그 설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다른 학교도 많이 만나 뵀는데, 장점도 많이 써주시고요. 단점도 많이 써주셨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거 있었어. 제가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다, 화장실 갈 시간을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강연을 좀 더 여러분들한테, 미래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더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주시면 이건 좋다, 이건 싫다,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해주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PDF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거 다 클릭하면은 링크가 다 있어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들 있으면 또 궁금하다 그러면은 제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전공뿐 아니라 저는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나 또한 어떻게 보면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로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SE라는 회사에서 일도 마치고 자리를 굉장히 많이 잘 잡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빚도 싹 다 갚고, 좋은 집에서도 살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도 미국에 갈 때 되게 우러러봤거든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고 하는 형들이 되게 부러웠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걸 간절히 바랬고,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신이 있다면 그 과정을 다 나한테 준 거고, 나는 그거를 100점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70점, 80점은 통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책을 한 권 또 쓰게 되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책을 한 권 써서 되게 어떻게 보면 감사하게 이제 전공 관련된 부분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대학원 학생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하버드나 MIT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수업 같은 거 열리거든요. 그래서 수업도 했었고, 뭐 서울대 카이스트, 서울시립대, 과기대, 서울여대 등에서도 이제 특강 요청 들어오면 전공 강연, 그다음에 특별히 대학교 1학년 친구들,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제 뭐랄까요, 아까 여기 뒤에 써 있었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더라. 취업 관련된 진로 상담, 그죠? 대학원 친구들도 진로 상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 관점들, 100% 맞진 않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한두 명은 이러한 방법들이 통해서 뭔가 화학 반응을 낼 수 있는 거야. 저는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작업들인데 넘어갈게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내가 얻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1,300개 정도 비디오로 이제 전공 강연뿐만 아니라 커리어 상담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장의 어떤 태도, 성장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될 놈 될,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후배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보다 중학교, 고등학교도 공부 잘했어. 대부분 나보다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거 핑계로 딱 갖고 왔는데, 나는 이제 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얼마나 하고 싶느냐의 이야기야.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어렵고 쉽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1차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특성하고 나왔습니다. 비보이 하면서 깨달았죠.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비보이 배우면서 뭘 배웠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하게 하면서 어떤 그것들 가지고서 계속 꿈을 꾸면서 해외에 나가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항상 기대를 하고 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 만날까? 또 이런 강연을 했을 때 그 중에 한두 명은 분명히 어떤 생각이 바뀌고, 제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몇 년 만에 연락 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저 기억하세요? 막 이메일 보내 저한테. 저 그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받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야 남주야 너 뭐 공고 나왔잖아, 집에 돈 없잖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해외 나간다고, 해외 취직한다고 했을 때, 아이빌리그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돼,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 돼, 너 주변 형들 사촌들 봐봐, 걔네들 잘해야 이거 했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니? 라는 그 말을 제가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니까 못했지, 나는 한번 해볼 수 있다. 그게 꼭 더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결과로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분들, 제가 이제 미국에서 13년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다 하우에 꽂혀 있어요. 하우가 뭐야? 그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피아노 학원, 하우, 자격증 따는 거, 그렇죠? 뭐 인터뷰 보는 방법, 뭐 부트캠프, 다 뭐 가르치냐면 다 요거가 있고, 다 하우. 다 한국은 워낙 잘 됐잖아. 뭐 하나 잘 되면 뭐 배드민턴 가르치는 거, 테니스, 다 학원이 있고 과외가 있죠. 다 그 하우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인생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저는 하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운전면허도 어떻게 땄냐면 심지어는 야매로 땄어. 락스터 같은 데 가서 돌멩이 딱 선 긋고 이거 밟으면 안 돼요? 이런 거에서 땄거든요. 난 정석으로 간 게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전 뭐가 명확했냐면 why.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되게 명확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코딩도 하고요. 디자이너로서 뭐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지고 쓰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기 때문에 그게 명확해지게 되면은 다 여러분들 찾아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서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도 어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엄마 따라다니면은 엄마가 이제 교회 사람들이라든지 뭐 주변에 동네 사람들 만났을 때, 형들 만나면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형 말 잘 들어. 항상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사주고 뭐 무슨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도 도움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아는 것도 도움이고요.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 사람들이 또 돌고 돌아 나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본인을 인정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공부 못하는 거 인정해요. 네, 하지만 잘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어. 난 그 잘하는 걸로 어떻게 하버드 상 타오려고 그랬다니까요. 잘하는 걸로 잘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그거를 흔히 얘기하는 서울의 압구정동에 막 그 컨설팅 해주는데, 그런데 가서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제가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 상도 못 탔을 거야. 그렇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했다? 내가 잘하는 것들 찾아서 작은 스몰 윈, 작은 성취들을 통해 가지고 내 스스로한테 칭찬해주면서 계속 에너지를 쌓고,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서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이제 저의 이야기이고요. 저의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남의 이야기일 수 있어. 그렇죠?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들이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복잡할 수 있겠지만
딱 하나의 키워드를 가져가자.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죠? 근데 내가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현실적인 단계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세션으로 제가 이제 키워드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궁금한 게 이거야. 우리 앞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지금까지 남주 선생님의 과거가 그랬다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미래를 살아갈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 전에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뭔지 아십니까? 네? 이 그림이 뭐냐면 20세기 사람들, 그러니까 1900년도 사람들이 야, 2000년도가 되면 21세기가 되면은 이럴 거야 라는 거를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봐보세요. 그때는 이제 철도 미국에서 엄청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켰던 그 산업의 그 기준으로 아파트도 올려놓고요, 배도 올려놓고 5만 가지 철도 다 깔아버리는 거야. 예. 여기서 오류가 하나 보이시나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났잖아. 여러분들 지금 2025년에 살고 계시는데 이 오류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존 아시나요? 아마존의 회사를 창업한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밑바닥부터 전 세계 1위 부자가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앞으로 10년 뒤에 뭐가 바뀔까요? 앞으로 내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를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그건 안 물어보더라.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건 뭐냐?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할 때 변하지 않는 것에 기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속된 말로 불나방처럼 이거 유행이 돼 우르르르, 저거 유행이 돼 우르르르. 제가 그런 친구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30대, 4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20세기적 사고, 20세기적 교육 방식.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18세기 산업혁명 때는요, 교육이 뭔지 아세요? 교육이? 여자분들, 친구들 같은 여자 친구들은 엄마에 따라서 나가고요.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8살, 9살만 되면 아빠 따라서 도끼 들고 현장 나가요. 그게 교육이야. 요즘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죠? 아동학대다 그러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교육이야. 엄마 아빠 따라 다니면서. 문화 따라 계속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세기에 세팅된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21세기야. 달라. 이게 지금 대학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이런 것들을 묵도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훌륭한 물리학자가 계시죠. 이분도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야, 고만 외우지 말고 이해해. 펀더멘탈, 프린시플을 이해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누가 칭찬받죠? 잘 외우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받는 애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 잘하면 좋지. 좋은 하드웨어 갖고 더 인생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크리티컬 띵킹이에요. 내가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찾아내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without studying. 공부 없이 네가 문제를 솔빙할 수 있냐. 이게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거든요. 계산기 있고 챗GPT 있고 요즘 솔직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회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지금 이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시대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액션이 가장 먼저 돼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겁니다. 스탑이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되고 이제 프로그래밍 오류를 수정하는 거를 디버깅이라고 해요. 디버깅.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디버깅? 디버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디버깅을 저도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미국에서 공부할 때 디버깅의 첫 번째 액션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중요한 지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디버깅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특별히 네가 이 디버깅을 고쳤을 때, 이 문제가 고쳤을 때 발생되는 비용까지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일단 정지하는 거예요. 정지하고 이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를 보는 거죠. 자,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요 키워드가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광고 같은 것들도 그렇고 텔레비전이나 뭐 소셜 네트워크들을 보게 되면 다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이었죠. 단기적으로. 야, 이거 하면은 공무원 될 수 있어. 이거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거 따라 하면은 이 학원 오면은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더 큰 수학을 가질 수 있어. 다 이게 뭐냐면은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쪽에 아까 얘기했지만 변하지 않는 거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공무원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해. 혹시 공무원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치, 안정적이고 또 뭐야? 그 연금도 있고 워라밸도 있고 그 주변에 다 좋다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만들었어?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을 뽑고 뭔가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다 그 생각 갖고 있어. 그럼 그 직장에 돌아갈까요, 제대로? 다들 일론 머스크가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지옥이라도 뛰어 들어갈 것 같은 열정으로 같이 비즈니스를 해도 쉽지 않은 판단에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내가 만약에 20대, 30대를 소중한 시간을 태웠다고 한다면 또 다른 나를 하나 복사했다 생각해봐. 또 다른 나를 복사해가지고 또 다른 나는 안정적인 거나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회에 어떻게 데디케이션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까 제가 도움 받은 것처럼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봐. 어떤 사람을 뽑고 싶냐? 그렇잖아. 그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이 우르르르 따라갈 때 한번 생각해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요즘 성인들이 이제 친구들보다는 삼촌쯤 되는 이제 사람들이죠. 아이를 잘 안 낳는데요. 결혼도 잘 안 하고.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뭐 내가 잘 키울 자신이 있을까? 아니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혹은 매스미디어에서 이야기해 준 생각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동일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낳았어요. 물어봤어요. 야, 다들 안 놓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아기 놓냐 하니까 걔가 뭐냐면 야, 남주야 생각해봐. 지금 사람들 다 아기를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갔을 때, 대학교 갔을 때 막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귀중하겠죠. 인재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가는 거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르르르 남들이 가니까 다 따라하는 식으로 가면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좀 더 볼드체로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막 코로나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많이 학생들이랑 소통했던 그런 창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꼰대에 대한 이야기, 라떼는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막 사회가 약간씩 흘러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역설적으로 저는 그 꼰대들 때문에 속된 말로 그 꼰대들 때문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거든요. 그 꼰대들이 자기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실패하면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를 저 꼰대가 왜 이런 얘기를 해? 저 선생이 저 너는 너의 이야기야라고 치부해버리면 나한테 아무 정보도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배들,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전 그거 열심히 따라왔거든요.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들은 이미 다 수업료를 냈다. 인생을 통해서. 하지만 나는 수업료 없이 최대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거 플레이 해주시겠어요? 습관의 힘은 무섭습니다. 주인이 끈을 묶는 동작을 흉내내는데 말은 마치 끈에 묶여 있는 것처럼 순순히 따라갑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거 보고 이거 강의 자료를 써야겠다 이랬거든요.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걸 속겠냐 하겠지만 다른 말도 속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너무 몸에 익어서 상상의 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말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갑니다. 이처럼 고삐를 묶는 루틴은 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으며 익숙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는 고삐가 작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습관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끈을 묶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다들 다 다르게 지어졌어. 그렇잖아. 저는 춤을 잘 췄고 컴퓨터를 좋아했고 디자인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어요. 그걸 잘하는 거 더 잘하게 해서 온 거고 그 과정에서는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평가해요. 너 좋은 대학 나왔니? 네가 이거 영어 토익 점수는 몇 점이니?
근데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그걸로 내 인생을 재단시키지 말자. 그렇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난 하고 싶은 게 없어, 꿈이 없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아이러니컬하게 30대 삼촌들도 이모들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꿈에 대한 개념이 과연 뭘까? 제 사촌 동생한테 물어보셨거든요.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걔는 항상 직업군으로 대답을 하더라고. 의사 될래요, 변호사 될래요, 경찰 될래요. 나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직업군으로 말고 영향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어느 부분에 심장이 뛰고 어느 부분에 쓸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있잖아. 게임.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 가슴이 와 닿을 거야. 예? 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그거 만약에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다 나가 자빠지겠죠. 힘들고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그러잖아.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다? 그러면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누적시켜서 미래에 던지는 거야. 근데 내가 삶이 만족이 안스럽다? 전 항상 이거 생각하거든요. 일주일 전에 나랑 2주일 전에 나랑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나랑 내가 성장 안 하면 전 되게 불안해요. 약간 이게 뭐 나쁜 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처럼 성장하는 나이에는 반드시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지 않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아예 다른 우주에 있는 거야. 나의 한 달 전, 일주일 전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성을 해서 가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군대 가기 전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포트폴리오. 디자이너니까 막 포트폴리오 만들었어. 군대를 딱 제대하고 나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학원이 생긴 거야. 아, 정말 한국스럽죠. 뭐 하나 하면 쫙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도 아닌 것 같다. 그럼 뭘까 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럼 좀 커리어를 쌓아볼까? 예를 들면 뭐 강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도 나도 막 무슨 영어 무슨 봉사활동 이게 다 시스템으로 굳혀져 가지고 그냥 다 그게 또 하나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이벤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했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스펙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만의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볼까? 제가 시드니스트였거든요. 나는요 건축도 했고요, 설계도 했고 코딩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또 사회에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오디션 프로그램들 하나같이 다 스토리가 똑같죠. 어렸을 때 어떻고 이럴 때 어떻고 다 똑같아. 더 이상 감동도 없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곰곰이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아이덴티티거든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갖고 계시나요? 겹치는 번호가 존재하나요? 불가능하죠. 그게 아이디예요. 예, 그게 아이디야. 그러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따라가면서 전체 시장에 맞춰야겠지만 전 항상 그래요. 너 누구야? 라고 대답했을 때 최소한 5분에서 10분 동안 침을 튀기면서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엊그저께도 학생이랑 한 명 내가 상담을 했는데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너가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딱 보니까 이혜진 맞나요? 네이버 대표? 아니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 옆에 앉아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예를 들면 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근데 그분도 공부하는 되게 심심해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너는 과연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너는 어떻게 네 자신을 어필하고 그 기회를 너의 인생 찬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게 실리콘밸리의 그 스피치거든요. 5분 스피치, 1분 스피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도 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커리어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과연 어떤 아이디로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쉽게 안 찾아질 거예요. 안 찾아지는 게 맞아요. 이미 쉽게 찾아졌잖아? 그럼 이미 그건 정규화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핵심적인 거고 정상적인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거든요.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막 찾아서 하려고 그래.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저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해볼까? 막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제 네트워크도 그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납니다. 야, 이런 거 비즈니스 해볼까? 스타트업 해볼까? 그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좋죠. 그렇죠? 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다 뭐 훌륭하죠.
근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뭔지 아세요?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내가 잠깐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죠. 근데 전 뭘 보고 판단하냐면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얼마큼 성취를 했는지. 그게 사실 저한테는 시금석이거든요. 그리고 대충 인생 살면서 보니까 맞아. 자기 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된 어떤 그 전략들을 여러 가지로 투영하는 사람들은 내가 없어도 성취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좀 안 돼. 여기 한번 기웃, 저기 한번 기웃. 의외로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의사는 되게 성공한 사람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변호사도 마찬가지야. 제가 변호사도 사봤거든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좀 뭔가 확실하게 정점을 찍고 거기서 뭔가 배워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다시 얘기하지만 파란색 오버 더 레인보우에 없다.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왜 그런 얘기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큰 다이아몬드 어떤 큰 성취 이걸 다이아몬드로 생각하지만 그런 거보단 되게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다이아몬드 부스러기를 찾는 거야. 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았네.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재밌다. 계속 하다 보면 이거랑 연결되면은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겠네. 책을 써볼까? 비디오를 만들어 볼까? 아니면 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좀 알려볼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또 이런 상담도 받아요. 이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거 하는 게 나을까요? 물어봐요. 이거 왜 나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요즘 직장도 많이 뽑고 막 사람들도 많이 잡 오퍼도 열리고 그럽니다. 이거는요. 근데 이거는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막 이건 좀 힘들어 보일 것 같고요. 만약 이거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거 내가 어렵고 쉽고 나한테 유리하냐? 그것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뒤집으자.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만약에 안 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할 것 같냐? 미래에 나한테 미안할 것 같아. 그럼 반드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취직하는 경우도 그래요. 남주님, 지금 이 직장에서 이걸로 갔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돈 더 많이 주고 휴가가 더 좋고 여기는 뭐 조금 배울 수 있는 친구가 제한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 난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보지 말고 네가 과거에 쭉 살아온 결이 있잖아. 그럼 그 결을 더 강화시킬 것 같냐, 약화시킬 것 같냐. 그 아이덴티티를 키울 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보자는 거지. 이게 어렵고 쉽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보 같은 짓이 그거야. 이거 하면 편할까? 이거 하면 쉬울까?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있거든, 거기에. 그럼 거기에 정말 상위 1%되면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들 그 밑바닥에서 그 사람들 받쳐주는데 그 소중한 10대, 20대 인생을 낭비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과감하게 너희들끼리 놀아하고 나와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한국의 상위 1%들은 자격증을 따려고 하더라. 사자 하는 것들이 되게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따려고 하더라.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시스템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문명을 한번 우리가 선도해보고 싶다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모험을 할 것이고 불안을 감당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자에 매달린다 그러면은 불안을 감당하는 능력이 없다.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안정이 최고다. 그런데 인재들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면은 그런 나라들은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경우에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더 잘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인재가 어느 순간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남들이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그게 지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합니다. 30대도 늦지 않았다. 이거 제가 30대 친구들한테 항상 들었던 얘기예요. 늦지 않았을까요? 늦지 않았을까요? 계절마다 다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내가 20, 30대 때, 20대 때, 10대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와서 뒤에 꽃을 피우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꽃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뭐 예를 들면 야 너 큰엄마 아들 뭐 옆집 누구 봐라 걔는 공부도 잘하고 뭐 대기업 갔다더라. 그 사람은 그때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쭉 하다 보면은 30대 40대 때 충분히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계속 그 누적시켜 나가면 됩니다. 저도 이제 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뭘 잘났다고 만들었겠어요. 그 만들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페이퍼도 많고 열정으로 안 돼. 그런 것들은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배들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전 시간에도 선배님도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연락처 따놓으세요. 연락해서 물어보고, 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말씀해 주신 것까지 하죠. 자, 넘어가보고요. 나중에 이거 PDF 파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에너지야.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거든요. 전 이거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그 힘든 고난들, 안 뚫리는 그 장벽들을 계속 밀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갔는데 결안으로 바위를 칠 때 결안으로 바위 깨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깨져요. 예. 계속 무한의 달걀을 던지면 당연히 깨지게 돼 있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에는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정말 다양한 내가 한국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정말 만났거든요. 제 친구 중에 친구는 할머니가 그 홍나의 여사 후배가 홍나의 여사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친구 같은 경우는 중국의 부동산 이재용 같은 친구들도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얘기를 좀 집중을 해보면은 이제 제가 뉴욕 보스턴에서 만났던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물어봐요. 야,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항상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 계기가 있는 거 아세요? 되게 신기해요. 그 중에 한 명 갑자기 생각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친구는 아빠가 삼성전자 임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졸업하고 이제 뉴욕대에서 박사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풀이 반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냐? 잘하네 이 자식? 이 한마디가 걔 인생을 바꿨더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자기는 난 수학을 잘하는구나 해서 수학을 계속해서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 갔는데 그런 계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이걸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저도 내가 하기 싫은 거 일이 있을 때 저도 사람인데 놀고 싶고 쉬고 싶죠. 안 해요, 하기 싫으면. 잘 안 되고 막히면. 그 대신 저는 뭘 하냐면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시키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how가 아니라 why에 대답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내가 얼마 전에 이런 거 강의했었는데 새로운 이런 기술들이 나왔고 그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약간 좀 인더스트리에 영향이 있겠는데? 속된 말로 좀 유튜브 뭐 조회수가 좀 나오겠는데? 아니면 이거로 논문 써가지고 하면 이거 내가 먼저 깃발 꽂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잖아요? 그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영어 공부할 때도 진짜 쉬어머 보이가 왜 틀렸는지 몰랐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단어도 너무 어렵고 다 똑같고. 근데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 때마다 저는 앉아서 하늘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야, 남주야, 생각해봐라. 너 지금 한국에서 일해봤잖아. 여기가 너가 갈 수 있는 한계고 벌 수 있는 돈의 한계인데 만약에 네가 영어에 대한 문제를 없애고 만약에 아이빌리그도 가고 그다음에 해외 대학 직장 취직해가지고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돈을 벌고 그런 경험을 쌓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궁금하지 않니? 그거 생각하면 갑자기 영어 공부할 수 있는 전투력이 팍 올라가. 또 앉아서 또 단어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루틴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좀 반드시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는 불안감에서도 오고요. 칭찬에서도 오고요. 예, 그 친구들끼리도 많이 칭찬해줘, 여러분들. 야, 넌 이거 좀 잘한다. 너 이거 옛날에 잘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이것도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에너지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약간 다 이게 사회에서 오는 건데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내가 자격증을 딸 거야.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이 목표가 예를 들면 내가 뭐 서울대를 갈 거야. 이 목표가 과연 나의 그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외부 요인이 많이 작용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절대평가일 수도 있고 상대평가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인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냐면은 외부의 요인이 달려있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난 오늘부터 운동장 한 바퀴 돌 거야. 예. 예를 들면 저 같은 거요.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공 강연이든 일반 강연이든 고등학생 강연이든 어떤 강연이든 저한테 연락 오잖아요. 저는 무조건 어디든 간다고 저는 제 스스로한테 다짐했거든요. 예.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그게 저의 목표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목표를 나는 강남에 아파트를 살 거야. 만약 나는 무슨 뭐 예일 대학교를 갈 거야. 그걸 목표를 딱 정하는 순간 가능도 하고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게 외부 요건이 많이 작용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성취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어릴 때일수록.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성취라도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나는 일어나서 뭐 동네 한 바퀴 돌 거야 이런 목표를 한번 해서 그 목표들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정리하고 성취해서 스스로 칭찬하는 그 루틴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뭘 하든 아주 단순한 영어 단어를 하나를 외우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택보다 중요한 것,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그 미국에 있을 때 시라큐스에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박대건 이제 교수님,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형,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게 적은 것 같고, 막 너무 어려워요. 도움을 주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남주야, 형이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그거를 정답으로 만들어서 나한테 보여줘. 그게 제 인생에서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선택에서는 크게 큰 문제는 없어요. 50% 100%야. 먼저 하거나 늦게 하거나의 수준이야.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스토리 라인을 만드는 거야. 내 유니크니스를 위해서 내가 남들이 다 아니라는 것들을 내가 방법으로 만들고 내가 선택해서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전투력과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자, 넘어가 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파키스탄에서 줄다리기를 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이거 나올 때마다 와, 진짜 많이 배웁니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꼬맹이 이거 보세요, 친구. 전 이걸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열정, 포기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 이거 하면 힘들까? 아, 이거 과연 나한테 맞을까? 아니요, 얘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생각하면서 절대 안 놓친다. 땡기자. 한 걸음만. 한 번만 더 하자. 영어 단어 외웠을 때 힘들죠? 오늘 하나만 더 해. 하나만. 한 번만. 수학 문제도 그렇고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 너는 안 돼라고 했을 때 아니, 나 될 거 봐봐. 기다려. 끝까지. 계속 여러분들 삶에서 한번 이런 거 한 번 정도 발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뭐 공부가 됐던 자격증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한 번 정도는 이 친구 같은 그런 것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 이거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배워야 된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계속 강조하죠. 계속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각도를 쿡쿡 찌르고 있는 거야. 예. 나 얘보다 이거 잘해요. 얘보다 이거 좀 더 저 많이 외웠어요. 수학 점수 5점 더 높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쟤랑 어떻게 구별될 수 있고 내가 이 프로젝트에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을 낼 수 있습니다를 여러분들이 웅변해야 되고 그것들을 그 실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래요. 막 돈을 번다. 강남 아파트 있으면 더 많이 벌고 막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다 매스미디어에서 심어준 건데 그러니까 뭐 자본의 빈익빈 부익부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는 누가 나한테 뺏어갈 수도 없고요. 이걸로 큰 돈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건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상학적인 가치까지도 많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계속 그 불을 쌓아 올리는 거야. 차곡차곡. 아주 단순한 것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자, 넘어가 보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사실 하나씩 보면서 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남겨두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리어 패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오히려 그게 더 독이 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제가 이런 짤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이 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정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도 한 장이 딱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 지도가 딱 있고 양쪽에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강대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자. 강대국이 있으면은 우리가 핍박당하고 힘들잖아. 그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요. 거기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나라가 부강해지고 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중세시대 정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유럽 위주로 어떤 문화를 보죠. 그죠? 지금도 미국도 어떻게 보면 유럽에 이제 그 기인하는 거고. 근데 우리 그 아시아 쪽은요,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 쌀이 나와. 누구를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일본은 좀 다르지. 일본은 쌀이 없기 때문에 계속 침략을 하고 그런 문화인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겨울을 나려면은 후추가 필요해. 왜? 고기를 절여야 되잖아. 후추가 없네? 후추가 어디 있을까? 인도에 있네? 인도 너무 멀어. 동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미국 찾은 거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고난이 있어야 돼. 결핍이 있어야 돼. 거기 안에서 뭔가 해결해야 되는 프로블럼이 있어서 그 프로블럼을 풀어야지
내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커리어 파스에서 가장 중요한 독은 뭐냐면 내가 계속 잘 될 때야. 계속 잘 될 때. 그렇잖아요.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안 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들긴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력들이 모여서 무슨 어떤 결과물을 주게 될지. 이게 밑줄이 가 있는 것들은 다 비디오가 링크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아까 말씀 그 시라큐스에서 하셨던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야, 너는 왜 실력도 안 되면서 자꾸 미국에 취직하려고 그러냐?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형이 그 얘기를 저한테 딱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힘들게 결정해서 돈 모아가지고 미국 비행기 타고 들어갔어. 막 방세도 막 100만 원씩 내야 돼. 비싸니까. 버티고 있는데 직장도 잘 안 구해져. 근데 그 형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실력도 안 되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가요? 저는 이걸 딱 듣는 순간 바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한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형 관점에서. 나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갔으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나한테 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 형은 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서 노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결과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까도 잠깐 학생분들이 질문 주셨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제일 기뻐해, 내가 포기하면. 그렇잖아. 여러분 되게 간절하게 이제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래요. 여기 지금 목발 짚고 하시는 분 보이시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분 머릿속에 딱 그거는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하고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간절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볼까요? 우리 사회는 우리를 다 동그랗게 만들고 동글해야만 된대. 맞아요. 예.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을 A부터 Z까지 가져가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고, 사실 이건 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유럽만 봐도, 남미만 봐도 인터넷 좀 이렇게 뭐랄까 국제화가 많이 돼서 이 시장이 안 맞으면 다른 시장으로 넘어갈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앞으로 21세기 데이터 기반 사회에서의 인재는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요즘 고등학생한테도 제가 질문이 온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런 Q&A 같은 것들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저의 성공 전략을 꼭꼭 짜보면 결국엔 노력이었어요. 노력. 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야,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이뤄준다 하잖아요. 그죠? 진인사 대천명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늘이 질려서, 야,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여러분들 그 정도 노력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 하면 그게 또 다른 걸 만들고, 그때부터는 그냥 쭉 파도 타서 가듯이 가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찾아요. 간절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잘 지키냐. 저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멘탈이 흔들렸어. 그럼 내가 그걸 포기하면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내 적이라니까? 예. 내가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나이브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 나의 경쟁자? 그쵸? 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거지. 그리고 또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자본이 없어서, 엄마 아빠가 학원을 안 보내줘서 그거 아닙니다. 그 환경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그 환경이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오늘 쭉 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나야. 나의 나태함, 나의 멍청함, 나의 열정 없음. 자꾸 그냥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만 축내고, 제가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나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만 해보시면은 그 방법을 하면 계속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한 평범한 한국인이 챔피언 2명을 상대로 턱걸이 대회를 시작합니다. 관중들은 챔피언들 간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남들은 말 그대로 턱걸이를 할 동안 그는 쇄골까지 걸어버리는 엄청난 자세를 보여줍니다.
일본 챔피언은 물론이고 한국 챔피언까지 이겨버리고 1등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평범한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암투병 환자였는데요. 7살 때 생긴 두경부암으로 인해 2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얼굴까지 변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턱걸이로 제2의 인생을 맞이합니다. 어느새 완치를 향해 달리고 있는 그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도 운영하며 새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찾아보자. 그래서 직업군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 영향력으로 말해보고 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나한테 물어보세요. 과거의 나들, 수많은 나를 한번 보세요. 사진첩도 열어보고 엄마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여러분들 저도 저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돼. 과거의 날 좀 보고 심장이 뛰는 거,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나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